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핫도핫도 러브는 사랑입니다. 아, 걱정이 많으시죠?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럴 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삼성전자 적극 매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만약에 삼성전자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온다, 조정을 받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는 꼭 잡으셔야 되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왜 제가 그런지 그 이유를 지금 제가 오늘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다우는 그렇게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인데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어, 일단 미국이 증시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이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우 지수는 1.76% 내린 561포인트 빠졌죠. 3만 1,400에 마감했고 그 S&P 500은 여기도 빠졌죠. 빠져가지고 96포인트 정도 빠졌죠. 예, 그래가지고 3,829에 마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나스닥이 지금 한 3.5% 정도 빠졌죠. 478포인트 빠져가지고 3,119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5.8% 급락했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최근에 애플이나 이런 거는 안 올랐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제일 많이 급등한 게 반도체 쪽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두드려 맞은 게 이 반도체이지 이게 안 좋아서 두드려 맞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금리 급등하네.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지. 이게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미국채 뭐 10년물의 급등이다. 뭐 금리가 1.5%를 돌파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수급의 불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은 사실은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뭐 국내 증시에 부담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현 선물 한 뭐 엄청나게 사서 3%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이 생길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채 금리를 왜 상승시키냐? 그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백신도 나오고 이제 부양책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백신 나오고 나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네. 경제가 정상화되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리 상승한 게 안 좋았기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죠. 뭐냐?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가 한 84만 명, 85만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또 열어보니까 실업수당 청구한 게 73만 명밖에 안 되네?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경제 정상화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이 됐는데요. 금리 상승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게 이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은 분명히 줍니다. 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충격은 줄 수가 없다. 지속적인 거는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나는데 이제 뭐 모바일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상승한다고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지 절대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매수 시기다. 삼성전자 제가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목표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 매수 시기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최근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이 좋아진다는 신호탄을 반영한 거다. 시장의 변동성은 곧 안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시적으로 이 조정은 이제 마지막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냥 가진 않을 것이다. 한번 눌림목을 주고 갈 때 가더라도 눌림목을 주고 간다. 그 눌림목이 지금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차트를 보면 이때 왜 눌렀지? 근데 눌리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네. 그 작년에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대주주가 되면 이거 세금 문제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그 부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이상이면 대주주죠. 대주주. 그 기준은 뭐냐면 연말에 마지막 증시 마감일 기준으로 이제 10억 이상 보유하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내가 주식을 팔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유할 때도 세금을 내냐? 보유할 때는 세금을 안 내죠. 왜냐? 양도소득세입니다. 보유세가 아니죠. 양도소득세. 다시 말해서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냐? 자,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뭐냐? 자, 결혼하셨죠? 대부분. 예, 결혼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양도소득세 걱정하실 정도면. 자, 배우자가 6억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6억 증여, 아내한테 6억 증여, 아내가 남편한테 6억 증여, 얼마까지 가능하다? 12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10년에 12억까지 증여 가능하다. 증여하면 세금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예. 자, 그럼 10년에 12억까지는 내가 삼성전자 세금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부동산하고 완전 다르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증여해도 몇 년 보유해야 됩니까? 예, 5년 지나야 인정을 해주죠. 그렇지만 주식은 안 그렇습니다. 바로 증여, 바로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라면 훨씬 좋다. 자, 요렇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한다 근데 계속 깜빡하고 다른 영상하고 내용이 좀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상승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글 들고 가시면 된다. 결론 확실하게 짓겠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